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또 펠렌티어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이랑 나누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아마 이 소식은 많은 분들이 벌써 많이 접하셨을 텐데, 그래도 저도 펠렌티어를 다루는 유튜버이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랑 여러 가지 소식을 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들려드릴 소식은 그 펠렌티어에서 새롭게 페더럴 어드바이저리 보드라는 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멤버로 들어오신 분들이 다들 정부, 특히 이제 미국 국방에 관련해서 다들 어마어마한 경력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로 좀 구성이 되어 있는 거를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이제 이분들을 좀 한 분 한 분씩 살펴보자면은, 첫 번째로 이제 크리스틴 폭스라는 분이신데, 이제 이분은 전 국방부 차관을 역임을 하셨고, 그리고 존스 홉킨스 대학교에서 이제 어플라이드 피직스에 관해서도 좀 그 피직스 랩에 관해서도 좀 일을 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카터 햄 장군님이신데, 물론 지금은 은퇴를 하셨지만 이제 현역이실 때는 이분이 전 미국 아프리카 사령부 사령관으로 일을 하셨고, 그리고 전 미국 육군협회 회장 겸 CEO도 역임을 하신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경력이 화려하신 분이신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데보라 리 제임스라는 분이신데, 이분도 이제 전 미국 공군 장관을 역임하신 분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아마 이분이 가장 유명한 분이 아니실까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드는데, 왜냐하면 이제 그 유명한 그 삶에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어떤 모티베이션이라든지 성취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그 스피치가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데,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 한 15밀리언 뷰 정도 돼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봤었던 영상이기도 한데, 이제 그 영상의 주인공이시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오사마 빈라덴 그 암살 프로젝트 때도 깊게 제가 이분이 관여하신 걸로 알고 계시거든요. 아무튼 이제 이분 성함은 윌리엄 맥 레이븐이라는 제독이십니다. 이분이 이제 물론 은퇴를 하셨지만 예전에 제독으로 일을 하셨고, 현역이실 때는 이제 전 미국 특수작전 사령부 사령관으로 역임을 하셨고, 그리고 전 텍사스 대학교 총장님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피터 네펜저라는 이제 중장님이신데, 물론 이분도 은퇴를 하셨고요. 이제 현역이실 때는 미국 해안경보부 부사령관이시면서 또 미국 국토안보부 관리자로 역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멤버는 아니시지만 이 보드진을 줄여서 PFAB라고 말하거든요. 이 보드진 그 회의에 참석해주신 전 국토보안부 장관이셨던 제 존슨 님도 이제 펠렌티어랑 그래도 어느 정도 관계를 맺고 계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정말 멤버가 너무나 쟁쟁하고, 정말 그 분야에 있어서 정말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멤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정보 지원 관련 그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회사들 중에 이렇게 따로 이렇게 화려한 보드진을 좀 구성을 해서 만들어서 운영하는 회사가 있나 싶을 정도로 좀 화려한 멤버인 것 같은데, 저희가 사실 이분들의 직접적인 역할이 무엇이 될지 저희가 지금 이 상태에서는 추측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펠렌티어 정보사업부 회장을 맡고 계신 아키 제인 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이 보드진에 합류한 이 멤버분들이 첨단 기술이 이제 펠렌티어 같은 기술력을 가진 회사들이겠죠. 이제 그런 회사들이 국가 안보 환경을 좀 어떻게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그리고 우리의 첨단 기술, 여기서 우리는 이제 펠렌티어겠죠. 이제 펠렌티어의 첨단 기술을 정부 파트너를 위한 운영상의 이점으로 보다 효과적으로 변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언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에 저희가 조금 더 확대해서 좀 상상을 해보자면은, 정부, 특히 이제 국가 안보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전략적 프로젝트에서 이제 펠렌티어 측이랑 고객이 될 부서, 이 양측을 위해서 의견 조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략적 조언이나 자문들을 좀 해주는 역할을 담당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리고 좀 자연스럽게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제 펠렌티어랑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창출이 되는 그런 도움을 좀 줄 수 있는 역할을 좀 소화하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저는 좀 조심스럽게 한번 예상을 해봤고요.
뭐 어떻게 표현하자면은 로비스트라고 볼 수도 있겠죠. 펠렌티어가 얼마나 좋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이 기술력이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될 건지 그런 것들을 워낙 전문적인 필드에서 다들 일을 하셨던 분들이고 높은 위치까지 가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부 내에서 영향력이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좀 좋은 방향으로 이게 나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후보군들이 있었을 텐데 굳이 이제 이분들로 구성원을 꾸린 것에 대해서는 이제 알렉스 카프는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셨거든요. 보시면 이제 수년간 공직 생활을 하시면서 이 나라에, 여기서 이 나라는 당연히 미국이죠. 미국에 이례적인 공헌을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공동으로 직면한 가장 중요한 국가 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져온 전문성이랑 그리고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확고한 무결성 덕분에 첫 번째 정부 자문위원회에 합류시키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멤버분들 중에 이제 제임스 장관님이랑 그리고 맥레이븐 제독은 또 따로 인터뷰를 또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제임스 장관님은 미국 공군에서의 경험을 회고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미국 국방부 DoD 내부 내에서 그리고 이쪽 인더스트리에서 모두 일한 경험이 있는 이 제임스 장관님은 혁신적인 기업이 국가 안보에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최고의 엔지니어를 활용하는 것이 미국 국방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직접 압니다. 공군 및 기타 군에서 펠렌티어가 빠르게 채택된 것은 정부와 동맹국을 지원하는 임무에 대한 그들의 기술적 재능과 헌신을 반영합니다. 다음 장을 시작할 때 이제 next chapter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시작할 때 그들과 함께 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라는 코멘트를 남겨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맥레이븐 제독님께서는 이제 펠렌티어가 전투원을 지원하는 역할에 대해서 해군에 있을 때 특히 특수작전 커뮤니티에서 근무하는 동안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는 것이 전장에서 성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는 이 나라의 가장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회사의 일원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차세대 젊은 전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펠렌티어의 엔지니어 및 리더십 팀과 협력하기를 기대합니다 라는 식으로 코멘트를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코멘트들을 보면서 이 팔뽕이라고 하나요? 아무튼 정말 기가 막히다, 정말 너무 멋지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펠렌티어가 정부와 사업을 하고 이제 계약을 따내는 것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보드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좀 자잘한 뉴스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 펠렌티어가 해커스원이라는 단체, 이거 단체라고 해야 될까요? 회사라고 불러야 될까요? 아무튼 이 해커스원이라는 커뮤니티랑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너십을 통해서 펠렌티어 내부에 있는 자체 제품들에서 발견되는 버그들에 좀 현상금을 걸어두고, 그리고 이 버그를 발견하고 솔루션을 제공하는 해커에게 보상금을 지원하는 형태로, 말하자면 이제 펠렌티어 사내 엔지니어들 말고 그 외부에 있는 실력 있는 프리랜서 엔지니어들을 건 바이 건으로 좀 고용을 하는 모델로 제품 향상에 좀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런 파트너십을 맺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 굉장히 흥미로운 파트너십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른 소식들은 이제 펠렌티어가 JADC라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계신 걸 아실 거예요. JADC가 있고 JADC2도 있거든요. 아무튼 이 첫 번째 거 JADC 프로젝트에서 남은 벤더로 이제 펠렌티어가 레이티온이랑 경쟁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 중에 이제 페이즈가 페이즈 1, 페이즈 2, 페이즈 3, 페이즈 4 이런 식으로 나뉘어 있거든요. 이걸 테스트하는 페이즈예요. 이 프로토타입을. 근데 이제 페이즈 1 프로토타입 테스팅이 이제 거의 끝나가는 것으로 보여지고, 이제 페이즈 2로 넘어가면서 싱글 프로바이더, 그러니까 벤더 2개 남은 벤더 중에 이제 하나만 정하는 거를 남겨두고 있는데, 이게 이제 6월 말까지 이제 선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펠렌티어랑 그 레이티온 이 두 회사들 중에 어떤 회사가 이 페이즈 2 싱글 프로바이더 자리를 차지하게 될지 이제 저희가 좀 눈여겨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찾아보니까 그 레딧 커뮤니티에서 좀 올라왔는 글이 있는데, 이 레이티언이 개발 중인 프로토타입은 그 레이티언이 서브 컨트랙트, 그 밑에 이제 또 컨트랙트를 내서 좀 다른 7개, 8개의 기업들이랑 협업을 해서 개발 중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보니까 뭐 C3AI도 있고 그 제너럴 다이나믹스도 있고 뭐 쟁쟁한 회사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좀 어려운 경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물론 저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고 펠렌티어가 잘 해내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펠렌티어의 그 포텐셜 고객들의 코드네임, 도메인을 추적하시고 좀 발견해내시는 그 트위터 친구분이 한 분 계신데, 이제 이분이 요 몇 주 동안 굉장히 많은 그 새로운 고객 도메인들이 발견되고 있다라고 하시면서 트윗을 올리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DM도 주고 받았었는데, 이게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지금 도메인들이 발견 중인 상태여가지고 좀 본인도 놀라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표현하신 거를 정확하게 보면은 exponential이라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정말 이게 숫자가 가파르게 정말 증가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조만간 이게 지금 현재까지 몇 개의 새로운 코드네임이 발견되었는지 좀 정리를 또 따로 하셔가지고 커뮤니티에 또 공유를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저희가 좀만 더 기다리면은 좀 더 확실한 숫자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여기에서 이제 언급되는 고객들이 실제로 Q1에 실제 고객, 돈을 지불하고 펠렌티어를 사용하는 고객들로 잡혔을지는 저희가 전혀 알 수 없는 부분이고, 그냥 트라이얼 버전으로 등록되어 있는 코드네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디까지나 이런 이제 발견들은 이제 커뮤니티를 통해서 일반 개미 투자자들을 통해서 이제 공유되는 정보들은 좀 저희가 아직까지는 공식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재미로만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아무튼 좀 흥미로웠어요. 기존에 발견되던 숫자들보다는 일단 많이 좀 증가된 숫자가 발견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굳이 따지자면 좀 긍정적인 뉴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아까도 말했듯이 이제 Q1 실적을 까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넘겨짚지 말고 재미로만 생각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네, 아무튼 오늘은 이 정도로 펠렌티어에 관한 소식에 대한 저의 생각들을 여러분들이랑 좀 공유해봤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나름 의미 있는 하루였거든요. 처음으로 이제 사장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회사를 운영을 한, 뭐랄까요, 좀 이게 만우절이라서 좀 이상하긴 한데 이 모든 게 좀 조크 같고 그렇긴 한데, 아무튼 저 나름대로 오늘 하루는 굉장히 좀 의미 있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 좋은 금요일 저녁 보내시고요. 그리고 또 토요일, 일요일 좋은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그럼 들어가세요.